변호사님, 이 문서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얼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단 하나의 문자 실수가 10년 법학 공부를 무너뜨렸거든요. 하루에 실수하는 문자가 15개. 진통제 복용량 하루 6알. 이게 일본 최고 대학 출신 변호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노우에 미카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엘리트죠. 하지만 매일 3,000개가 넘는 복잡한 문자와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1살 어머니가 스마트폰 앞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미카야, 나는 바보가 된 것 같아. 글자 하나 못 쓰겠어. 25살 동생 히카루는 더 심각했습니다. 난독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일본 문자가 우리 가족을 병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5년 동안 펜을 잡지도 못했던 히카루가 뭔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히카루야, 뭘 하는 거야? 누나 봐. 나 드디어 읽을 수 있어. 노트에는 전혀 다른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고 아름다웠어요. 이게 뭐야? 한글이야.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해.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습니다. 3,000개가 넘는 복잡한 문자 중에 어떤 걸 써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만 이 시간이에요. 일본 문자의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최소 3개씩 있습니다. 증명만 해도 구식 쓰기, 신식 쓰기, 약식 쓰기가 달라요. 어떤 걸 써야 할지 매번 검색해야 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일본 초등학생이 기본 문자를 다 배우는데 6년이 걸려요. 6년 동안 1,000개가 넘는 문자를 달달 외워야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어느 날 민사재판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계약서에서 한 글자를 잘못 썼는데 의미가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피고가 원고로, 원고가 피고로 뒤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실수는 처음 봅니다. 판사가 경멸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법정에 있던 100명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10년 공부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료 니시다 켄이 말했습니다. 미카, 우리나라 문자가 너무 비효율적이야. 변호사조차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맞는 말이었어요. 일본인 중 70%가 복잡한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날 밤 진통제를 7알 먹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에 다니는 변호사가 제 주변에만 5명이에요. 모두 복잡한 문자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거실에서 스마트폰과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미카야, 도와줘. 병원 예약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 71살 어머니는 30분 동안 예약이라는 글자 2개를 찾지 못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직접 병원에 가셔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문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끔찍한 현실 말입니다. 그날 밤 히카루 방에서 들린 소리는 기적이었습니다. 5년 동안 글자 하나 못 쓰던 동생이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거든요. 히카루의 이야기는 참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 문자를 읽지 못해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중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고등학교는 자퇴했습니다. 대학도 포기했죠. 누나, 나는 25년 동안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 히카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바보가 아니라 일본 문자가 문제였다는 걸. 노트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한글이야. 세종대왕이라는 천재가 만든 과학적 문자야. 히카루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누나, 이거 봐.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것만 배우면 끝이야. 일본 문자처럼 3,000개씩 외울 필요가 없어. 정말이었습니다. 24개 기호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한국 아이들은 3개월 만에 모든 문자를 배워. 우리는 6년 걸리는데 말이야. 말이 안 됐어요. 같은 인간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한글은 뇌과학적으로도 완벽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든대. 그래서 난독증 환자도 쉽게 배울 수 있어. 히카루가 보여준 자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였어요. 누나, 내가 바보가 아니었어. 일본 문자가 비과학적이었던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한 이유를 말이에요. 언제부터 배웠어? 1달 전부터. 유튜브로 독학했어. 3일 만에 기본을 다 배웠어. 3일이요? 저는 일본 문자 배우는데 6년이 걸렸는데요. 히카루가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생각을 글로 썼다. 25년 만에 처음이다. 한글은 내게 새 생명을 줬다.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한글을 검색해봤습니다. 나온 자료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창제 원리부터 경악스러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복잡한 문자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 우리 상황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을 그대로 문자로 만든 겁니다. 이거 진짜야? 컴퓨터 자판도 충격이었어요. 한글은 2벌씩으로 모든 글자를 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는 3종류 문자를 번갈아 써야 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몰래 한글을 배워봤습니다. 유튜브에 한국어 강의가 수천 개 있었어요. 기역, 니은, 다긋, 리을, 미음. 자음 5개를 배우는데 10분 걸렸어요. 일본 문자였다면 하루는 좋게 걸렸을 겁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모음 10개도 금방 배웠습니다. 규칙이 있었거든요. 점 하나, 선 하나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었어요. 30분 후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사랑, 희망. 정말 읽혔어요. 30분 만에요. 그날 밤 한글로 업무 메모를 써봤습니다. 내일 할 일 서류 검토, 고객 상담, 재판 준비. 놀라웠습니다. 일본 문자로 쓸 때보다 3배 빨랐어요. 머리도 덜 아팠고요. 다음 날 한글 메모로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증인 순서, 증거자료, 최종 변론 포인트. 업무 효율이 확연히 올라갔어요. 실수도 없었고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니시다 켄이 신기해했어요. 미카, 요즘 업무 속도가 장난 아닌데 무슨 비법 있어? 새로운 메모법 쓰고 있어요. 뭔데?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날 재판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한글 메모 덕분에 논리가 정확했거든요. 집에 와서 히카루에게 말했어요. 한글 진짜 대단하다. 업무 효율이 2배로 늘었어. 그렇지. 이게 과학적 문자의 힘이야. 히카루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누나, 우리 어머니도 가르쳐드려. 71살이어도 금방 배우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기대됐습니다. 어머니에게 한글을 제안했을 때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미카야,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문자를. 엄마, 히카루가 3일 만에 배웠어요. 엄마도 가능해요. 반신반의하시며 앉으셨습니다. 자음 하나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기억이에요. 기억 소리가 나요. 어머니가 따라 써보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지만 정확했어요. 이거 정말 간단하네. 15분 만에 자음 5개를 배우셨어요. 일본 문자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모음도 금세 배우셨습니다. 점 하나가 아, 점 둘이 야구나. 규칙이 있네. 30분 후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어머니가 읽으신 거예요. 71살의 새 문자를 30분 만에 읽으신 겁니다. 어머, 이게 읽혀?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랑해요.
제가 써드린 글을 어머니가 읽으셨습니다.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구나. 그 순간 어머니가 우셨어요. 미카야, 나도 써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고마워요. 71년 살면서 가장 쉽게 쓴 문자라고 하셨어요. 히카루가 제안했습니다. 가족단체 채팅방 만들어요. 한글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3명이 한글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좋아요. 히카루 기분도 좋아요. 저 우리 가족 최고예요. 어머니가 감격하셨어요. 71살에 이렇게 자유롭게 문자를 쓸 줄이야.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시기 시작했어요. 병원 예약도 혼자 할 수 있어. 택시도 혼자 불러. 쇼핑도 온라인으로 해. 한글이 어머니에게 디지털 자유를 선물한 거였어요. 히카루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매일 한글 일기를 썼어요. 25년 만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한글은 내게 새로운 인생을 줬다. 우리 가족이 한글로 다시 태어난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동료들이 제 한글 메모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니시다 캔이 다가왔습니다. 미카, 너 요즘 이상한 문자 쓰던데. 혹시 외국 문자야? 개인 메모예요. 법원에서 외국 문자 쓰는 건 위험해. 조심해.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장판사에게 소환됐습니다. 이노우의 변호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공문서에 외국 문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개인 메모장일 뿐입니다. 일본 법조인이 외국 문자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더 효율적인 문자를 쓰는 게 국가 모독이라니요. 앞으로 일체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일본 문자의 비효율성은 묵인하면서 효율적인 문자는 금지한다니요. 일주일 후 더 가혹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변호사회에서 공식 경고장이 왔어요. 이노우의 미카 변호사에게 경고합니다. 한글 사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일본 법조인으로서 전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통이요? 일본 문자도 원래 중국에서 온 외국 문자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카, 왜 굳이 외국 문자를 써? 일본 문자가 싫어? 한국을 좋아하는 거야? 반일 성향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반일이라니요. 그날 밤 히카루에게 털어놨습니다. 직장에서 한글 쓰지 말라고 해. 왜요? 누나가 더 잘하게 됐잖아요. 외국 문자라서 부적절하다네. 히카루가 분노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히라가나도 가타가나도 다 외국에서 온 거잖아요. 한글만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일본 문자 시스템 자체가 외국 문자의 조합인데 한글만 배척하는 건 이중잣대였죠. 누나, 이건 문자 차별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는 한글을 못 쓰게 됐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효과를 봤거든요. 비밀리에 지역 도서관에서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난독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첫 수업에 10명이 왔습니다. 모두 일본 문자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혁명적인 문자를 배워볼 거예요. 또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한 아이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예요. 칠판에 한글 자음 5개를 썼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배우면 읽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3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진짜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한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15년 동안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문자는 읽을 수 있어요.
히카루도 유튜브에 폭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난독증 환자가 찾은 기적의 문자. 조회수가 폭발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직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니시다 켄이 몰래 다가왔어요. 미카, 한글 좀 가르쳐줘. 네. 내가 메모하는 속도를 봤거든. 나도 배우고 싶어. 니시다 켄뿐만 아니었어요. 다른 변호사 5명도 몰래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효율적이라며. 우리도 써보자. 비밀 한글 스터디가 생겼어요. 모두 몰래 배웠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터디 멤버들의 업무 성과가 급상승했거든요. 서류 작성 속도가 3배 빨라졌어. 실수가 90% 줄었어. 머리가 덜 아파. 집중력이 높아졌어. 한글의 위력이 입증된 거였어요. 법원 내부에서도 은밀하게 확산됐습니다. 젊은 판사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이 문자가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가? 지하혁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6개월 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야 공원에서 대규모 발표회를 열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노우의 미카입니다. 오늘 일본의 문자 독재를 끝낼 혁명적 선언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비효율적인 문자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3,000개가 넘는 복잡한 문자를 외우느라 인생을 낭비했어요. 하지만 이제 해방의 시간입니다.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가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히카루가 나와서 증언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난독증 환자였습니다. 일본 문자 때문에 바보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히카루가 한글로 쓴 시를 낭독했어요. 복잡한 문자가 내 꿈을 죽였다. 하지만 과학적 문자가 나를 되살렸다. 이제 나는 시인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도 나오셨어요. 저는 71살입니다. 평생 문자 때문에 고생했어요. 스마트폰도 못 쓰고 인터넷도 못 했죠. 하지만 한글을 30분 배우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으셨어요. 일본 문자는 노인을 차별한다. 하지만 한글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어요.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문자사의 혁명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일본 문자는 계급 사회의 산물입니다. 복잡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민주주의의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오늘부터 문자 선택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문자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한글 교실은 어디에 있나요? 그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글을 배우겠다고 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쿄 한글 혁명이 우리 지역에도 와주세요. 1년 후 일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히카루는 한글로 쓴 소설로 일본 문학상을 받았어요. 언어의 감옥에서 탈출기. 심사위원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이런 창의적인 문체는 처음 봅니다. 새로운 문자가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냈네요. 히카루가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일본 문자로는 절대 쓸 수 없는 소설이었어요. 한글의 유연성이 제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줬거든요. 어머니는 한글로 자서전을 출간하셨어요. 71살 할머니의 문자 혁명.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국의 노인들이 열광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줬어요. 복잡한 문자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찾았어요. 노인정마다 한글 교실이 생겼어요. 80대 할머니들이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 교육부에서 공식 자문위원이 됐어요. 문자 교육의 혁신적 전환. 정부에서도 한글의 효용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의학계 발표였어요. 한글을 배운 난독증 환자의 90%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글은 뇌의 언어 영역을 재구성시킵니다. 기존 문자로 막혔던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되는 거죠. 도쿄대 뇌과학과 교수가 발표했어요. 법조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글 메모를 쓰는 변호사가 80%를 넘었어요. 부장판사까지 한글을 배웠습니다. 이노우에 변호사, 한글 덕분에 판결문 작성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수도 90% 감소했고요. 니시다 켄은 한글 전문 로펌을 차렸어요. 한글 법률 서비스. 고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한글로 쉽게 설명해 주니까요. 전국 초등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요. 3일 만에 다 배웠어요. 일본 문자보다 100배 재밌어요. 학부모들도 놀랐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빨리 문자를 배우다니. 자신감이 확 올라갔어요. 일본 문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아이들이 한글로 희망을 찾은 거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히카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한글을 함께 배운 여성과 결혼했어요. 한글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두 사람이 한글로 사랑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애했다고 해요. 결혼 서약도 한글로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평생 한글로 사랑을 써나가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울었어요. 지금도 매일 한글을 씁니다.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요. 스트레스도 없고 실수도 안 해요. 한글 학교도 전국에 100개가 넘게 생겼어요. 매주 수천 명이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문자혁명이 인생혁명을 만들었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억압된 인간 정신을 해방시키는 혁명적 도구였습니다. 복잡한 문자가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다면 과학적 문자가 우리를 천재로 만들어줬어요. 히카루는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어머니는 전국적인 강연자가 되셨고요. 저는 문자혁명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한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 일본 전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문자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한글이 증명해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문자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 단순할 수도 있구나. 한글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